네, 요즘 여름철에 집에 있기는 너무 덥고요. 네. 그렇다고 집에 있어서 이제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세 부담도 되고요. 아이들을 달랠 수 있는 공간, 이 물놀이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름이면 다양한 물놀이장이 뭐 이곳 저곳에서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안전수칙을 지켜서 안전한 물놀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름철 수상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에 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신동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이 교수님께서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국내 1호 응급구조 박사시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까? 지금 충북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전체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수상안전 관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상 구조 사례가 여름철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억나는 사례들이라든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주로 이제 그 여름철에 7, 8월에 이런 수상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네. 특히 익사자가 한 50%가 이제 이때 일어나고요. 특히 주말에 많이 일어납니다. 주말 또 특히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가장 많이 일어나고 특히 9세 이하 네. 또 노인층에서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층은 이런 익사 사고에 가장 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물놀이를 할 때 이 사고가 날 거다, 물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구하러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상식을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물에 빠지면요, 이제 그 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질러야 되고요. 네.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굉장히 위험하게 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튜브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어떤 그 장대 같은 걸 던져줘서 그걸 잡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밧줄 같은 걸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밧줄이나 로프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밧줄을 던질 때 발로 일단 그 끝을 밟고 익사자 머리 뒤로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잡고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서서히 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영을 잘 하시는 이제 수영 강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게 돼서 만약에 익사자가 그 사람을 잡고 늘어지면 두 분 다 위험합니다. 아니면 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왜 빠진 사람이 되게 힘이 세진다고 하는 말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실제 굉장히, 그런가요? 예, 굉장히 세지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서 이제 구조하는 사람이 후면 쪽이나 측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튜브를 던져주고 해야지 네. 잡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손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또 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제 수영장이나 이렇게 강가 같은 데나 유원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물 깊이가 깊지 않다면 허리 정도 깊이 정도에서 익수자가 있거나 익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손목을 잡고 맞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사람들끼리요? 인간 네. 사슬을 만들어서 구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위해서 물건이라든지 여러 장비를 던졌는데 닿지 않거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손 연결, 이 사슬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은 수영으로 구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데 수영을 해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구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절대 구조하려고 하지 말고 수영하는 사람들도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튜브를 가지고 접근해서 튜브를 던져주고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숙지를 참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보트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어떻게 예, 하면 이제, 될까요? 일단은 이제 유원지나 이런 데 네. 수영장 바닷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가 이제 큰 데는 보트가 다 있기 때문에 빠른 소리를 치거나 이제 신고를 하면 수상안전 강사들이 보트를 타고 구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보통 가장 왜 쉬운 방법이죠. 왜 물에 빠지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한 5분 정도는 물에 떠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조자들이 5분 동안 이제 도달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 네. 연습을 합니다. 구조자들은. 그래서 그 5분 동안 떠 있어서 그 5분의 골든 타임을 꼭 생존할 수 있도록 본인의 그 수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조를 한 뒤에는 심폐소생술이 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물에 빠져서 구조하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구조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네. 이제 주로 이제 물에 빠지면 후두 경련이 일어납니다. 목에서. 네. 후두 경련이 일어나고 이제 후두개가 다치거나 아니면 성문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가 흡입되는데 아주 적게 흡입되면서 이제 심정지가 오게 되거든요. 네. 이거를 질식성 심정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상에서는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의에서 심장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 인공호흡이라든가 심폐소생하는 한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구조를 해서 네. 의식이 있다 한다면 네. 특히 이제 경추 손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제 호흡을 하거나 그런 경추 손상이 왜냐하면 다이빙에 이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을 다쳤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환자한테 손가락 움직여봐라. 발가락 움직여봐라. 네. 그리고 이게 꼬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을.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있다라는 거.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경추 손상이나 척추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아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감각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면 척추에 손상이 온 걸로 판단을 하고 예, 좀 더 전문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본인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꼭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질식성 심정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일반적인 심정지와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정지가 오는 거하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빠져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호흡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데 이제 기도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 유지를 잘못하면 위로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볼까요? 잠깐 인형을 들고. 네.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도 유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누워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이게 누워 있는 생각을 해야 상태죠. 되는 거죠. 누워 있는 상태로 네.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이 턱 끝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이 턱 끝이. 그래서 이 턱 끝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목을 제쳐줍니다. 이게 네. 기도 유지가 되는 이게 거예요. 기도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안 하면 아까 다친 후두개, 이렇게 성문 폐쇄, 네. 특히 이제 구강 안에 혀가 이게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열어줘야 공기가 들어가기 네.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걸 기도를 열고 1초 동안 후 하고 불어줘야 됩니다. 입으로. 그냥 제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 다음에 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너무 세게 부르면 안 돼요. 세게 부르면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위로 들어가면 이제 토하거나 구토물이 생깁니다. 네. 호, 네, 네. 호흡합니다. 그래 구토물이 생기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슴을 보여서 이제 호흡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네.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 유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껴서 네. 인공호흡을 해주고 2번 정도 해줍니다. 그 이상 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심폐소생술 흉부압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바로 컴프레션 흉부압박을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아까 같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인공호흡 먼저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심폐소생술이 우리가 왜 화면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가슴 압박을 보통 하죠. 우리가 네. 그렇죠. 국기에 대한 경례 그러면 이렇게 딱 올리면 심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근데 왜 여기 안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심장이 우리가 이제 위치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장은 이 복장뼈 정중앙, 우리가 말하면 이게 옷으로 말하면 단추 부위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갈비뼈 3번에서 6번 사이에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명치가 있어요, 명치. 명치. 검상돌기라는 데가 네, 있어요, 네, 여기. 네, 네. 여기 있는데 여기가 갈비뼈 6번, 7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주먹만한 게 정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먹만한 게 이게 심장입니다. 네. 정중앙에. 그래서 가슴에. 한 300g에서 350g 정도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뛰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좌측이 아닙니다. 좌측은 좌심실입니다. 거기는 혈액을 보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으셔야 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압박을? 압박을 한 5에서 6cm 정도. 어떻게 하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클로스로 이렇게 예, 해야 깍지를 되나요? 껴야 되죠. 이제 깍지를 이제 이렇게 깍지를. 예, 깍지를 껴가지고 예, 깍지를 낀다든가, 네, 예, 깍지를 요렇게. 낀다든가 아니면 손을 올려놔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네. 올려놨는데 문제는 압박을 5cm를 했으면 압박을 5cm를 했으면 네. 5cm를 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속도는 0.5초에서 0.6초 사이. 예, 한 번. 네. 예. 한번 박자를 맞춰볼까요? 예, 하나, 둘. 둘, 셋, 넷, 아니 근데 다섯 이렇게. 예. 왜 영화 같은데 보면 빡 이렇게 하잖아요. 아, 이제 그렇게 빨리 하게 되면, 이제 빠른 거는 왜 안 좋으냐면, 심장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다시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눌러버리면은, 네. 혈액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심장으로. 그러니까 혈액을 품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혈액이 돌아올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맞아야 되고, 강하게 눌러야 됩니다. 예. 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아유,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시간 유지를 좀 네, 그러네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심장 충격기 또 예, 이제 가져오셨죠? 이 심장 충격기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심장 충격기는 이제 물에 빠지신 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전기 충격이 한 1,500V 이상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심장 충격기는 수영장에 다 있는데요. 여기 1번 온 버튼만 누르면 요 지시를 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은 이 몸에 물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걸 패드를 그냥 붙여버리면,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면 예를 들면 화상을 입거나 전기 충격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물을 닦고 이 가슴에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거 사용하는 것이 심정지 환자, 특히窒息이런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물놀이 할 때 안전수칙들 아마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운동도 좀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물도 좀 축이고. 근데 요즘에 뭐 학생들이 막 배우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네. 생존 수영을 또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생존 수영을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생존 수영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호흡을 어느 정도 시간 정도 한 5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요. 네. 그다음에 몸을 5분 동안 이제 떠 있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한 5m 정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어떤 구조물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옷으로다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빠져나오는 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인 그 네덜란드라든가 뭐 프랑스, 이제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연습을 주로 옷을 입고 합니다. 옷을 입고 물에 빠져서 실제 상황 같이 물에 빠져서 연습을 해서 물에 나오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수영복을 입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옷 지금 입은 있는 옷 상태로. 그 자체로 빠져서 살아나올 수 있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생존 수영입니다. 네, 그러면 생존 수영하고 일반 수영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반 수영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영법이죠. 이제 자유형이라든가 배영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자기가 수영을 이제 멀리 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가는 앞으로 가는 수영.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생존 수영은 주로 이제 그 물의 이동도 가능하고 숨 쉬는 거를 갖다가 견딜 수 있고. 방법은 어떻게? 뭐 힘을 빼고 있으라고? 제게 이제 그 누워뛰기를 많이 합니다. 누워뛰기. 네. 누워뛰기라는 거는 이렇게 이 자는 모양. 그러니까 배영이죠, 배영. 네. 네. 그래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빼면 힘을 빼면 다 떠요. 저도 이게 해보니까 뜨긴 뜨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100% 뜹니다. 아, 그래요? 예, 남자는 100에 하나는 안 뜹니다. 예, 굉장히 또 마른 사람은 잘 안 뜨죠. 네. 부력이 좀 부족해서. 저 사람도 약간 뚱뚱한 사람은 잘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뜸에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당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존 수영은 이제 그런 당황하는 거를 네. 하지 않게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생존 수영법은 이제 누워서 뜨는 방법인가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새우등 네. 뜨기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 명이 이제 손을 잡아서 이제 하는 그런 뜨기도 있는데, 네. 대개 이제 누워뜨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 물에 뜰 때요, 너무 놀랍게도 그 발로다가 발바닥으로 물을 짚으면 더 잘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네. 자, 이제, 이제 끝으로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여름이면 수상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수영을 한다고 과신하지 말고 안전한 지역에서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수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내리기 전까지는 살았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모님이 계시는 데서 아이는 수영을 해야 되고요.
그중에 또 특히 부모 아이는 아이 컨택을 자주 해서 아이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름철 수상 안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신동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겠습니다. 3회 3D 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3D 프린팅 충북센터 경진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운영 요원을 모집합니다. 청주시 문화예술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 정책실명제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을 받습니다. 청주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칙소, 살아있는 전통 한우 유전자, 시사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아름다운 도전으로 인생 2모작을 읽어나가는 주인공의 이야기 엿보겠습니다. 금요일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광복 74주년 음악회 내일을 향하여 공연 소식과 스페이스몬 미술관 여름방학 특별전 여름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가을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해마다 입추 때는 더웠으니까. 네. 근데 입추를 기점으로 점점 더 밤은 길어지고 네. 또 기온도 조금 선선해지고요. 정말 가을이 가을이 기다려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더위를 좀 참아내시고요.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 우산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